이슈 오늘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발표됐죠. 총 19조 5천억 원. 최대 규모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의결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코로나19 대응 4차 재난지원금에도 농민은 또 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민들로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전국농민총연맹, 경북도연맹, 금시면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역대 최대로 확정이 됐는데 이번에도 농민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지원 대상 확대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 상황인데요. 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네네. 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많은 업종이라는 기준이라면 당연히 농업과 농민도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역시 또 빠진 상태입니다. 네. 이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농민 패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4차 재난지원금 농민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을 했고요.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면담을 진행을 해서 농민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연 및 기초자치단체가 청와대나 국회에 농민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의서를 긴급하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질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이 역시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실지 그게 그대로 전해지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농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어땠었나요? 지난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네. 2차, 3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농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반드시 농민이 포함되기를 바랬는데 역시나 제외된 상태이고요. 이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서 정부가 농업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은 경영 안정을 위한 재대책 경영 자금 지원이나 네. 하해 농가에 대한 출하선도금 지원 등 정책 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뿐입니다. 이것은 간접 지원입니다. 농민에게 대한 직접 지원은 이제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이자 지원 같은 간접 지원만 있고 현실적으로 돈을 지급해주는 그런 직접 지원이 빠져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얼핏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때 코로나19하고 농민하고 무슨 상관이야? 코로나19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농민들의 피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먼저 농업은 기후나 경제 여건 등의 외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더불어서 봄부터 시작된 냉해, 그리고 54일간의 장마, 네. 그리고 수학기 3번의 태풍, 그리고 이번 겨울 한파 등으로 농민들이 농사 짓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 날씨가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상품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농산물 수확을 거의 하지를 못했고요. 네. 더불어서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이 수확량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농민들이 애써 거둔 농산물의 팔 곳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가 개학 연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농산물이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농민들의 주 수입원은 농산물 판매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농산물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농가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사를 지금 현재 농민들이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네. 농민들은 이 생계의 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농사를 다시 준비할 영농 자금도 지금 현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농민분들은 지난해에 기상 이후 여러 가지 장마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입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는 판로가 아예 막혀서 지금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급식 관련해서 이런 계약 친환경 농가의 피해도 굉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등교를 안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취하는 농가의 피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네. 다른 강력도의 예를 들어보면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공급량이 예년에 비해서 18.5%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의 20% 정도가 30%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급량은 전년도에 370톤이 줄었고요. 금액으로는 14억 6천여만 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급식에 출하 계약을 한 친환경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상 이후로 인해서 채소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그래도 좀 괜찮았다, 수입이 좀 나쁘지 않았다, 이런 분들도 저는 듣긴 했거든요. 그런 농민들은 네. 일부 국소수고요. 대부분의 농민들, 그리고 현재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1.5헥타르 이상의 소규모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농사 규모가 크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물적 기반이 되는데, 작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K 양극화가 심화된 것처럼 농가에서도 그런 양극화가 벌어진 거군요. 예, 농촌 사회 안에서 양극화는 예전부터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졌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식당 영업 중단, 영업시간 단축도 농산물에 큰 피해가 끼쳤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농산물을 소비하는 방식이 직접 구매도 있지만 가공품을 구입한다거나 외식업체에서 외식을 하는 거, 그리고 급식을 통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된 집합 금지라든가 영업 제한 등이 외식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 농산물 소비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안게 된 상태입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농가는 이제 농산물 공판장이나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소비 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코로나와 같은 외부 상황이 닥쳐지면 사실 농산물은 이 판매와 유통 경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비롯한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큰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더불어서 이분들과 연계된 농민들의 피해 또한 크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식당은 장사가 안 돼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식당에 쌀과 반찬 등의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농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 피해를 똑같이 입었는데 왜 누구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졸업식, 입학식, 결혼식, 축제 모든 것들이 다 취소돼서 하회 농가의 피해도 굉장하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이게 졸업식이나 입학식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또 예식장이라든가 장례식장도 이제 집합 금지 대상이 되면서 하회 농가들 같으면 소비 부진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경남의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전년 대비로 거래량이 16.9%나 감소를 했거든요. 경매 금액도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가격 폭락입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1%, 2%의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금액상으로는 크게 나타나는 게 현실인데, 이 충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 판매 금액이 159억 원이나 감소를 한 경우입니다. 지금 각 이렇게 업종별로 피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당한 피해거든요. 그런데도 왜 지금까지 이렇게 농민들에 대한 재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은 이게 아마
그 통계상 농산물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농민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기획재정부 논리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리는 전혀 현실에 반영하지 못한 논리입니다. 네네. 농산물 가격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네. 농산물 가격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농민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이 높다는 것은 생산이 되지 않았다는 것, 즉 팔 수 있는 양이 적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농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이 줄어든 생산량 때문에 해마다 오르는 농자재 값이라든가 인건비를 농민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농식품부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축산업에 피해가 얼마인지 피해 수정치조차도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장관직을 걸고 4차 재난지원금에 농민을 포함시키라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 농식품부의 무능과 무대응이 그게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수요 공급을 못 맞춰서 농산물 가격이 높은 거지. 그리고 또 그 피해를 농민이 감수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시간 관계상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농민들의 요구 사항 그리고 또 끝으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4차 재난지원금에 농민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국회에서 농민 지원을 우선에 놓고 심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 사이에서 친환경 하해 겨울수박, 말산업 체험농장 등 5개 분야를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선별 지급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농가에 지급을 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부진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농가에 일어났고,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한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재난급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체 농가에게 지급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대폭 그 범위를 늘렸는데 왜 농민은 빠져 있는지 농민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국농민총연맹 경북도연맹 금시면 사무처장이었습니다.